자, 이번 시간은 치수 공차와 끼워 맞춤 공차 기호 표시 단원의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한 것들 복습하고 간단하게 복습하고 오늘 해야 될 것들 또 훑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요 용어에 대해서 배웠죠. 이 축과 이 구멍의 사이, 요거 틈새, 그리고 이렇게 만나는 것들, 이렇게 죬새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선 치수 공차가 무엇인가? 치수 공차가 무엇인가? 허용차는 일반상 허용차는 기준 치수에서 큰 쪽과 작은 쪽의 오차 범위를 주게 가공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 공차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치수에 공차를 주어서 가공을 하고 이것들이 조립이 되고 작동을 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오차를 허용해 주는 것. 치수 공차, 일반 공차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 봤었죠. 용어의 뜻도 봤고, 축이 뭐고, 치수가 뭐고, 실치수가 뭐고, 허용 한계 치수가 뭐고, 치수 공차가 뭐고,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다 익혔었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간단하게 쌤이 요거 봤었는데 지난 시간에 봤던 저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됩니다. 이거는 따로 그려져 있어가지고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받는 거 용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허용 한계 치수가 뭐였습니까? 허용 한계 치수, 치수. 허용 한계 치수. 값 자체를 나타내는 거였죠. 값 자체를 나타내는 거였죠. 우리 여기 보면은 이 예를 들어서 요 구멍이 있다 칩시다. 구멍이 이렇게 표기할게요. 구멍이 있고 여기 축이 있다 칩시다. 그래서 요 값 자체, 요 자체를 요 값 자체 예를 들어 10이면 10, 15면 15, 20이면 20. 그 값을 자체를 나타내는 것을 치수라고 합니다. 근데 허용 한계 치수는 뭡니까?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최소값이죠. 최대 최소값이죠.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이 안에는 최대 허용 치수가 있고 최소 허용 치수가 있었습니다. 이 축이 최대 얼마까지 커질 수 있는가? 축이 최대 얼마까지 커질 수 있는가? 최소 얼마까지 커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최대 허용 치수, 최소 허용 치수라고 했습니다. 치수라는 것은 값 자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치수 허용차라는 게 있었습니다. 치수 허용차. 치수 허용차는 뭡니까? 공차 치수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허용 한계 치수. 우리 허용 한계 치수 최대 얼마로 나타낼 수 있는가, 최소 얼마나 나타낼 수 있는가에서 기준 치수를 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기준 치수가 10이야. 근데 최대 허용 치수가 10.5고 최소 허용 치수가 10.2라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이 작아야겠죠. 이 축이기 때문에 다시 최대 허용 치수는 9.8, 최소 허용 치수는 예를 들어 9.6이라 칩시다. 그렇죠? 그러면 10이죠. 이게 10이죠. 기준 치수가 10이라는 겁니다. 기준 치수가. 그래서 허용 한계 치수. 예를 들어서 9.8에서 마이너스 기준 치수 10을 빼면 뭐 나옵니까? 0. 마이너스 0.2가 나오고 10 빼기 9.6 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0.4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뭡니까? 같은 말로 위치수 허용차라고 하고 이거는 아래치수 허용차라고 합니다. 그죠? 이거 헷갈리는 사람들은 헷갈리는 친구들은 저 앞에 강의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또 뭐 있었습니까? 치수 공차라는 의미가 있었죠. 치수 공차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최대 최소 치수의 차를 얘기합니다. 치수 공차라는 건 최대 최소 치수의 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공차 어떻게 됩니까? 공차 어떻게 됩니까? 이거 0.2죠. 0.2 최대와 최소의 차니까 0.2. 이것도 몇입니까? 차이가
0.2죠. 그렇죠? 어디서 어디를 빼나 똑같습니다. 0.2가 나와야 됩니다. 최대 최소 치수의 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산으로 나타내면 최대 허용 치수 빼기 최소 허용 치수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했을 때 위 치수 허용차 빼기 아래 치수 허용차가 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위에는 이거는 또 다른 말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최대 허용 치수 빼기 기준 치수는 위 치수 허용차가 되고, 최소 허용 치수 빼기 기준 치수를 하면 아래 치수 허용차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축과 그리고 구멍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직접 교재를 보면서 한번 복습해 보면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혹은 지난 시간에 강의 받는 거 그것도 봐도 됩니다. 자,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다 했죠? 예, 다 했습니다. 다 했고, 공차의 클래스 이런 거 등급을 얘기하는데, 자, 이제 기본 공차라는 거를 배워야 됩니다. 기본 공차라는 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일단은 기본 공차라는 의미는 치수를 구분하여 공차를 적용하는 것으로 각 부분에 대한 공차의 무리를 공차 계열이라고 한다.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IT 기본 공차, 이게 중요합니다. 뜻이 International Tolerance 기본 공차, IT 기본 공차라고 합니다. 기본 공차는 치수 공차와 끼워 맞춤에 있어서 정해진 모든 치수 공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표준화기구 ISO 공차 방식에 따라 분류하며 IT 01부터 IT 18등급까지 20등급으로 나뉘고, 정밀도에 따라 표 1에서 3과 같이 적용한다. 또 기본 공차의 수치는 표 1-4와 같다. 정밀도는 이렇게 나타내고 1-4가 IT 공차의 수치를 나타내는 요 표입니다. 우선 위에 표부터 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것은 이 끼워 맞춤 공차죠. 게이지 제작 공차라고 게이지를 만들 때 하는 건데, 초정밀한 그 공차를 요할 때는 요 단위를 요 등급을 쓰고, 정밀 공차는 요거, 일반적으로는 요거를 쓴다는 겁니다. 일반 공차, 이건 정밀 공차. 요거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밑에 표 1-4를 보겠습니다. IT 기본 공차의 수치 보면은 공차 등급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쌤이 스크랩을 좀 해야겠습니다. 스크랩을 해서 그림판으로 좀 옮겨 놓을게요. 됐어. 자,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되게 복잡하죠? 눈도 아프고. 그냥 간단합니다. 공차 등급이 위에 나와 있고, 옆에는 수치, 예를 들어 구멍이 10이다, 축이 10이다, 구멍이 30이다, 구멍이 50이다. 요 범위를 찾아가지고 쭉쭉 등급에 따라 맞춰 따라가면은 우리가 공차를 얼마나 주면 되는지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밀하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낮을수록 정밀하다고 봐야 됩니까? 우리 수치를 한번 읽어봅시다. 쌤이 시간 줄게요. 이것만 일단 봅시다. 0.63, 0.97, 1.5, 2.5, 4. 점점 커지죠. 공차가 커진다는, 이거는 공차가 점점 작아지죠. 그쵸? 커지고 작아진다. 공차가 작다는 말은 오차가 작다. 그 말은 아주 정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왼쪽으로 가서 높아질수록 정밀도가 올라가고, 등급이 낮아질수록 정밀도가, 글자가 참 쓰기 어렵네,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수치적으로 딱 보이죠?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 보면은 마이크로미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미터는 이렇게 표기할게요. 마이크로는 무슨 뜻이냐면은 뭐 다 그 얘기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 10에 마이너스 6승이라고 보면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 자, 그러면은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이 마이크로미터의 뜻이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0. 몇입니까?
0.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0, 이렇게 되나요? 맞나요?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요만큼 미터라는 겁니다. 미터라는 겁니다. 미터. 자, 그러면 계산을 우리가 해봅시다. 미터가 이렇다면은 센티미터는 1미터는 몇 센티미터입니까? 1미터는 100cm죠. 100cm죠. 그러면은 0.000001미터는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100 하면 얼마입니까? 하나, 둘, 0.0001cm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0.0001cm는 몇 밀리미터? 어떻게 됩니까? 1cm는 10mm죠. 밀리미터 이거 두 개, m 두 개. 그렇죠? 밀리미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0.001 맞습니까? 0.001이 되는 겁니다. 0.001.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면은 0.001을 곱해주면은 되는 겁니다. 0.001을. 그렇죠? 우리가 요걸 읽을 때, 요 부분을 읽을 때 지금 뭐 8로 돼 있죠. 예를 들어서 8로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8로 돼 있으면 여기 점이라시고 하나, 둘, 세 칸 옮겨주고 점 딱 찍고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죠. 그러면 0.008mm 이렇게 표기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읽어라는 겁니다. 그렇죠? 또 다시 한 개 또 해보겠습니다. 35가 있다. 35 마이크로 표시입니다. 미터는 몇입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이동해라 그랬죠? 그러면 0.035mm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읽어줘야 됩니다. 여기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뒤에는 밀리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읽어주면 되고 앞에는 0.035라 보시면 됩니다. 35는 자, 기본적인 것들은 이렇게 넘어가고 자, 표가 IT 기본공차의 수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밑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구멍과 축의 종류는 치수 호용차의 수치와 방향에 따라 결정되며 공차역의 위치를 나타낸다. 구멍이 기초가 되는 치수 호용차는 A부터 G, C까지 영문자의 대문자로 나타내고, 그러니까 구멍은 중요한 거 대문자로 나타낸다. 축은 소문자로 나타낸다. 요것만 알면 됩니다. 당연히 구멍이 더 크기 때문에 대문자로 나타내고 축은 구멍에 들어가야 되니까 더 작겠죠. 그래서 소문자로 나타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여러가지 나와 있는데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그냥 뭐 보면 되는데 예제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치수 표기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시하냐면 우선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30 플러스 0.1 마이너스 0.2 이거는 뭔 뜻인지 이제 알죠? 그렇죠? 30.1 최대가 30.1이고 최소가 29.8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요런 것도 읽을 줄 알겠죠? 최대가 30이고 최소가 29.8이 된다는 거고, 이거는 뭡니까? 최대가 30.1 최소가 29.9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직접 요거를 계산해 줬어. 요거를 계산해 줬는 겁니다. 그대로 계산해 줬는 거 이렇게 적는다. 이렇게도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 선생님이 현장에 있을 때, 회사 다닐 때 보면은 이렇게 계산을 다 해줍니다. 예, 계산을 다 해줘서 적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표기돼 있다고 곤란해하고 그럴 일이 잘 없습니다. 설계자들이 웬만하면 다 계산을 해줍니다. 자, 이제 요거를 봐야 됩니다. 30F7 요게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요거는
요것과 같고 요것과도 같다는 뜻이 되겠죠. 이게 뭐냐면은 30F7인데 그림판으로 좀 그려보겠습니다. F7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소문자만 봐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구멍인지 축인지 뭐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소문자기 때문에 소문자는 뭡니까? 축이죠. 축이 더 작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대문자 소문자로 쓴다는 거. 그리고 7등급을 쓴다는 겁니다. 7등급을 쓴다는 겁니다. 표를 한번 볼까요? 7등급 나와 있죠? 요거를 보면 됩니다. 요 7등급 요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크기가 얼마입니까? 32죠? 기본 치수가 30입니다. 요 30 어디에 포함됩니까? 이하니까 여기에 포함되겠죠? 30 이하. 이하이기 때문에 30을 포함하죠? 요 범위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쭉 따라가고 다시 쭉 따라가고 쭉 따라가 보면은 공차가 0.021 21이니까 0.001 곱해주면 0.021이 이 공차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읽어주고 또 어떤 게 있냐. 여기는 고등학교 수준의 교과서라서 없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걸 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면 뭐 알다시피 공차 같은 공차라도 치수가 커지면 어떻습니까? 치수가 커지면은 공차도 커지죠. 왜 그렇겠습니까? 아니 보면은 같은 예를 들어 7등급을 썼어. 7등급을 썼어. 근데 35라고 쳐보자. 그러면은 오차가 몇입니까? 공차가 몇입니까? 25죠. 근데 축이 사이즈가 커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320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차가 커지죠.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크기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 지름이 10mm인 축에서 공차가 0.1이라 칩시다. 그러면 지름이 100mm인 축 공차가 0.1 같다고 생각해 봅시다. 야, 둘 중에 어떤 게 더 정확한 거야? 어떤 게 더 정확한 거야? 이게 훨씬 정확하죠, 이게. 100의 0.1이고 이건 10의 0.1이잖아. 그쵸? 요런 비율적인 것들 때문에 보면은 이 치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차도 증가하는, 공차도 증가한다는 겁니다. 요 참고로 한번 알아두십시오. 자, 우리가 그 한마디로 대충 생각할 때 일단은 숫자 뒤에 예를 들어서 30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안 나와 있나 PDF에? 요런 식으로 나와 있죠. 우리 요런 식으로 표기를 많이 합니다. 요런 식으로. 자, 요런 식으로 표기를 많이 하는데 요 보면 나와 있죠. 파이 35 H7 G6 G6분의 H7 해서 막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말해주는 겁니다. 공차를 H7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축이죠. 이게 축이죠. 이건 축이고 이건 뭡니까? 구멍이죠. 단면을 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축은 H7이라고 했고 구멍은 G 다시 축은 구멍은 더 크기 때문에 H7 그리고 축은 G6이라는 공차를 사용하겠다라는 표시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 현장에서 보면 이거 표 언제 찾고 언제 봅니까? 그래서 설계자들이 요거에 대해서 표를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기입해 줍니다.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론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구멍이 H7이고 축이 G6이다.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찾냐? 이거 우리 결국 목적이 이거 아니야? 그쵸? 어떻게 찾냐? 봅시다. 30에 요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30에 35네. 35니까 여기 들어가겠죠? 여기 들어가겠죠. 35에 H7 7 주르륵 그리고 보면은
25 그리고 G6은 또 요렇게 되겠죠. 요거를 공차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요 뒤에 치수 어떻게 할 것이냐, 위 허용 치수, 아래 허용 치수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뭘 보면 되냐면은 우리 KS 규격을 보면 됩니다. KS 규격을. 우리 KS 규격 찾는 법을 선생님이 유튜브에 좀 올릴 건데, 일단은 간단하게 표를 찾아보겠습니다. KS 규격집, 규격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럼 여기 KS 표준 열람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검색이 나옵니다. 우리 기계는 뭡니까? 기계는 B죠. 근데 그런 거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계라 치고 쌤이 외우기로는 0401번 외치면은 표준 번호, 여기에 표준 번호를 알 경우에 0401로 치면 끼워 맞춤에 대한 표가 나오게 돼 있는데 맞나 한번 봅시다. 나오네요. 그쵸? 근데 내가 0401을 몰라. 근데 표준명은 알아. 어떻게? 끼워 맞춤이라고 검색해도 나옵니다. 여기 나옵니다. 그쵸? 여기 나오죠? 그래서 딱 눌러주면은 아주 상세하게 내용이 나옵니다. 언제 어떻게 리비전이 됐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수정이 됐고, 표준이 어떻게 바뀌었고, 최신 표준은 무엇이고, 예전 표준은 무엇이고, 히스토리부터 쫙 나옵니다. 자, 여기서 표준 원문 보기, 여기 보면 히스토리 있죠. 74년도부터 이게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2019년 12월 24일까지 이거를 수정을 했네요. 그래서 표준 원문 보기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KS 표준입니다. 끼워 맞춤에 대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배웠던 내용, 이 의미는 뭔지, 우리 봤던 그런 그림입니다. 그림 쭉 나오고, 공차가 뭐고, 뭐 끼워 맞춤이 뭐고 다 나옵니다. 여기에 거의 교과서처럼 다 나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뭡니까? 우리가 봐야 할 거는 우리 이거 봤던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표죠, 요 표. 요 표가 요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요 표입니다. 자, 또 우리가 찾는 표는 뭐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상용하는 끼워 맞춤에서 사용하는 구멍의 치수 허용차, 그리고 상용하는 끼워 맞춤에서 사용하는 축의 치수 허용차, 구멍과 축의 치수, 공차 등급에 따라서, 그리고 기준 치수에 따라서 공차를 얼마나 줘야 될지 표로 다 나타져 있는데 너무 눈이 아프죠. 너무 눈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빠르게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좀 찾아놨습니다. 자, 여기서 구멍이 H7이었죠. H7이고 사이즈는 몇입니까? 35였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딱 찾아보면은 0. 단위는 0.001mm 마이크로미터 겁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보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 구멍은 35, 이 지름입니다. 35 지름인데 위로는 얼마? 위로는 0.025 아래로는 얼마? 0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구멍은 당연히 그렇죠. 작으면 안 되죠. 크긴 커야 되죠. 그래서 0.025만큼 큰 거는 허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축은 어떻게 합니까? 축은 참고로 작았으면 작았지 크면 안 되죠. 그쵸? 밑에 보겠습니다. 사이즈가 35짜리인 G6번이죠. G6번 봅시다. G6번 여기 있죠. 35짜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은 9-25기 때문에 축은 35에 요거 있죠? -9 그러면 어떻게 되면 마이너스 0.009 그리고 밑으로는 마이너스 0.0
25 요렇게 되겠습니다.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죠? 요렇게 해서 가공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표기해 놓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그 궁금한 게 있어. 요 앞에 영문들이 F, G, H, 뭐 A, H, J, S, J 어쩌저쩌저 쭉 있습니다. 우리가 교재를 보니까 나와 있었죠. 구멍은 A부터 GC까지 대문자, 축은 A, 아니 A부터 다 있는데 왜 H7, G6만 씁니까? H7, G6만 쓰면 가장 많이 쓰는 거죠. H7, G6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H7 그리고 G6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또 H7, H6 이런 것도 많이 씁니다. 구멍은 7등급으로 하고 축은 6등급으로 해라. 쌤이 아까 얘기 뭐라 했습니까? 등급이 낮아지면은 숫자가 작아지면은 더 정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 뭐냐면은 구멍보다는 축이 더 정밀해라는 겁니다. 구멍보다는 축이 더 정밀해라는 겁니다. 그렇죠? 축이 정밀해야 되는 이유는 축 가공이 더 쉽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공을 해보면 그렇죠. 내면 가공, 구멍 내면 가공하는 것보다 축 가공이 훨씬 더 쉽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축을 더 축 등급이 한 단계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많이 쓰는데 산업에서는 이렇게 H7G6, H7, H6 우리가 설계를 하다가 만약에 뭐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이렇게 H7G6이나 H7H6 쓰면은 큰 무리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전에 요거를 설명을 좀 덜 했는데 우리가 A로 갈수록 A, B, C, D, F, G 우리가 많이 본 거 H 여기 있죠? 그렇죠? 그리고 J, S, K, M, M 다 있습니다. 이게 오차가 다. 근데 가장 많이 요거를 많이 쓴다 했죠. H를.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A로 갈수록 끝으로 갈수록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치수가 구멍 치수 차가 점점 커진다는 거죠. 치수 차가 점점 커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헐거워진다는 거죠. 더 헐거워진다는 거. 그렇죠? 헐거워지려면은 구멍은 더 커야겠죠. 플러스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A 쪽으로 갈수록 소문자 A로 갈수록 헐거워지려면 축은 작아져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H 그리고 G나 H 적당하게 요 정도 중간선에 있는 걸 많이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H7을 기준으로 했을 때 헐거운 맞춤 같은 경우에는 G, G6 이런 거 여기 봤죠? 여기 있는 거 이런 걸 많이 쓰고 중간 끼워 맞춤 같은 경우에는 H도 많이 씁니다. H6 이건 중간 끼워 맞춤, 헐거운 끼워 맞춤이겠죠? 그쵸? 자,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억지 끼워 맞춤. 억지 끼워 맞춤 P도 많이 쓰는데 사실상 억지 끼워 맞춤은 현장에서 안 씁니다. 왜냐면 이거 한번 조립하고 나면은 분해가 안 되는 건데 그럴 것 같았으면은 따로 가공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물론 뭐 목적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억지 끼워 맞춤은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많이 씁니다. H7G6, H7H6 등급이 다 있긴 한데 이거를 많이 쓴다는 겁니다. 자, 교재를 또 봅시다. 자, 이제 끼워 맞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적혀 있고요. 틈새, 잼새 했죠? 그리고 틈새 및 잼새 이거 뭔 뜻인지 이거 다 했고, 자, 그리고 구멍 기준식 끼워 맞춤, 축 기준식 끼워 맞춤,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H7을 기준으로 해서 끼워 맞출 것이냐, G6을 이용해서 끼워 맞출 것이냐. 아까 얘기했었죠. 이 축과 구멍 어느 게 더 가공이 쉽습니까?
축이 가공이 더 쉽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그냥 구멍으로 잡아버리는 겁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구멍을 그냥 기준으로 잡고 요거에 맞춰서 축을 수정하고 가공하기 쉽잖아. 그래서 축을 움직여 주는 겁니다. 축을 가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구멍 기준식 끼워 맞춤을 많이 사용합니다. R의 치수 허용차가 0인 H 기호 구멍인 기준 구멍으로 하고 이에 적합한 축을 선정하여 필요로 하는 죔세나 틈새를 얻는 방식으로 H6에서 H10의 10가지 구멍을 기준 구멍으로 한다. 거의 요거 많이 씁니다. 반대로 축 기준은 또 반대로 되겠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공차역 그 클래스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 참고로 요래 얘기해 줬는데 요 내용입니다. 그쵸? 헐거운 거는 G, 중간은 H라 했죠? 그쵸? H7을 기준으로 했을 때 헐거운 끼워 맞춤은 G, 그쵸? 그리고 중간 끼워 맞춤은 H, 그리고 억지 끼워 맞춤 P, 요런 게 있다는 겁니다.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헐겁다 그러면 G6번, H7에 G6번, 중간은 H7에 H6번, 그리고 억지 끼워 맞춤 H7, P6 이렇게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거의 근데 쌤이 현장에서 보니까 요 안에서 다 움직입니다. 이 안에서, 그렇죠? 요 안에서 다 움직입니다. 구멍 기준이기 때문에 구멍 기준입니다. 구멍 기준. 당연히 구멍 기준으로 하라 그랬죠. 축이 가공이 쉽기 때문에 밑에 거는 동일한 내용이기 보는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간 끼워 맞춤 나왔습니다. 중간 끼워 맞춤. 틈새가 생길 수도 있고 젬새가 생길 수도 있는 축에 공차를 준 것을 말한다.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억지 끼워 맞춤은 사실상 조립이 안 됩니다. 어떤 기계적으로 때리거나 기계로 조립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조립이 안 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거 요거를 보기 위한 거였죠. 아까 잠시 설명을 해줬는데 30의 F7이다. 그럼 뭐 봐라 그랬습니까? 30의 F7이다. 요걸 보면 되죠. 그 아까 전에 자주 사용하는 요 표에는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규격집을 다시 열었습니다. F7이죠.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F7에서 30 여기죠. 30 이하죠. 그래서 F7을 찾아보면은 뭡니까? 우리 표기를 하면은 30F7인데 가로하고 플러스 위로 0.020 그리고 밑으로는 몇이었습니까? 0.041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저게 허용하는 치수, 오차 치수를 말하는 거고 여기 다 뭐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나오면 참 쉽죠.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가 문제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H7G6이면은 아 이게 꽉 끼워 맞춤인지 헐거운 끼워 맞춤 이런 감은 있어야 됩니다. 쌤이 뭐라 그랬습니까? H7에 G6번 들어가면 헐거운 끼워 맞춤이라는 거죠. 그쵸? H7 G6 그러면은 우리가 표를 보고 찾아서 G6번 찾고 H7 찾아가지고 얼마나 공차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를 판단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 이렇게 뭐 하는 것들인데 뒤에 내용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혼자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내용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스로 한번 책을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